제43대 대한의사협회에 출마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의협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태를 맞으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것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가 지금까지 소위 서울의대 교수라는 말하자면 권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대위원 활동을 시작했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걸 손보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생겼고 관련한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 만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아이디어가 말하자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의료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원래 알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책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의대에 갇혀 있는 교수들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무를 책임지셨던 분들은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나오셔서 의협을 이끈다면 우리 의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의협을 이끌어 오신 분들과는 다른 목소리가 이제는 의협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존의 의협의 집행부 리더들은 사실 갖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보이고 물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도 그게 보이셨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모두 힘 모아서 의협을 바꾸고 그 의협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제대로 바꿔서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한 그런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협을 만들고 싶어서 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예. 제가 의협회장을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들어서 이제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는 뒤에서 돕는 역할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못 내고 계속해서 중분한 방식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또 정부는 그 분열된 의료계를 이용을 해서 계속 의료계를 갈라치게 하는 모습에 조금 제가 늦은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나서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의사들이 나갈 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같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능력도 많고 저를 돕는 후배들이 많은 이런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현재 사상 초유의 굉장히 어렵고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제가 의료계 투쟁의 그 최전면에서 투쟁해왔던 사람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43대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협 선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뽑을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와야 투표율이 올라갈 거랍니다.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의협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다 투표율이었습니다. 66%가 넘었는데 이번 선거는 제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나왔던 4분의 후보만으로는 아마 최저 선거 투표율이 될 것 같다.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의협도 저 모양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라는 목소리에서 제가 나와야 그래도 뽑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처음에 나올 땐 그랬습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꼭 되겠다 보다는 70% 넘기자 투표율.
회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득표를 해서 뽑았는데도 제 역할을 못해서 탄핵을 당하고 재투표가 들어가는데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역대 최저 투표율이 된다. 정부가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전문가 단체로서 이제는 회복 불능, 자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첫 번째 목표가 투표율 70% 모든 회원들이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회장 선거 만들겠다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제가 다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총든 군인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 의협을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 전화 받고 우리 아무도 파업하는 사람 없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하면서 정말로 처단할 거면 나부터 처단해라. 아무도 우리는 처단받을 회원 아무도 없다. 우리 전공이 처단의 대상이 될 파업하고 있는 전공이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제 이름 걸고 냈습니다. 제가 그날 밤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의료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아 정말 우리 의료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구나. 저는 제가 이 사태 책임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태 분명히 책임지고 이 정부 아무 대책 없는 정부 정신 차리게 해서 수습해 나가고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희생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 너무 고맙지만 더 이상 그들의 희생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이 가치 없이 그냥 우리 한번 그래 봤어. 그래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1년 해서 저 대통령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의료계 이제부터 시작인 중심이 되게 그런 중심이 서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게 제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 한다는 것을 그 계엄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제가 느꼈습니다. 저 최한나로서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의협 회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2월 6일 사실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으로 야기된 현실이 추운 연말이 되어도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전부 답답한 심정이죠. 현재 저는 16개 시도의사 협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역 회장님들과도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지난 2월 정부의 발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형성된 각 직역 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